안녕하세요. 아마르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금요일은 KB 주간 시세가 매주 업로드 되는 날인데요. 오늘 낮에 제가 잠깐 엑셀은 시계열 차트는 한번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실시간 라이브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고도 안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몰라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정말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첨했을 때 왜 안 됐었는지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지금 세 가지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주간 보도 자료랑 세 번째 시계열 좌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보도 자료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방사광 가속기로 청주 아파트 가격 순풍이라고 나와 있네요.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가 큰 상승에 한몫 중인 방사광 가속기. 지역경제 및 부동산에 활력을 넣고 있다. 서울 매수문의 지수 97.1로 지난주 97.7보다 상승했고 매수문의도 증가하여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청주 청원구가 주간 시세가 1.07%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1년에 52주잖아요. 52주로 곱하면 거의 60%가 상승한 셈이거든요. 1년에 아파트 값이 60%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당분간 이게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청주가 굉장히 뜨거운 장이라는 거를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경기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0.12%, 서울도 0.8%, 서울이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이제 지방 광역시들은 대전은 꾸준히 잘 나가고 근데 조금 열기가 예전보다는 식은 것 같아요. 0.16%, 울산은 0.09%, 대구는 0.04%, 부산도 상승하네요. 0.01%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만 0.01%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은 0.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방이라고 묶어놔서 정말 개별적으로 국지적으로 다른 흐름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어떤 특정 지방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 0.58%, 이것도 엄청난 급상승이네요. 충북 0.033, 그리고 충남 0.03, 전남 0.02, 경북 0.01, 강원도만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조금 주춤하고요. 경남도 0.0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도권이 다시 조금 상승하는 걸로 턴을 하고 있다. 전국도 마찬가지고 5개 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추가 변동률을 보면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이 0.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지금 규제책이 걸려있다 보니까 6억, 9억, 15억 이 허들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규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금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가장 잘 팔리고 매물도 희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이런 곳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세권 지역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매물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수요자분들은 집을 사야 하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당장 이렇게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 옳은 주택을 택하기보다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역세권 소형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단지와 평형대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으로 호재도 있어서 이러한 단지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지턴밸리가 있는 배후 도시로 실수요자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신안단선이라는 호재와 인천 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G밸리 2020 프로젝트 등 호재들로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경기는 상승, 인천은 지난주에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는 전주 대비 상승폭보다 지난주에 0.10%였는데 이제는 0.12%로 조금 늘었다. 그 중에서도 남양주 0.39%, 군포 0.28%, 수지구 0.28%, 안산 단원구 0.25% 강세를 보이고 있고, 파주는 마이너스 0.03, 일산도 마이너스 0.02, 양주도 마이너스 0.01 하락했다. 인천은 서구, 남동구, 연수구, 서울과 가깝고 교통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송도처럼 다른 신도시이거나 이런 곳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8호선 연장선 그리고 4호선 연장선에 대한 교통 호재로 지금 상승세를 누리고 있고, 와부가 등장했네요. 와부읍은 뉴타운 진행 중인 곳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한두 건씩 매물이 출회되어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와부가 어디냐면 하남 그 미사지구 건너편에 있는 양수리 가기 전에 이렇게 덕소역, 도심역이 있는 경의중앙선을 끼고 있는 남양주인데요. 사실 규모가 크지 않고 아래는 미사, 북서쪽으로는 다산, 이렇게 신도시에 밀려서 지금까지는 거의 상승을 못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너무 다른 데가 다 오르다 보니까 시세가 상승을 하고, 그 안에서도 신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뉴타운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 다음 군포는 코로나 및 경기 불황으로 전주보다 거래는 감소했으나 인접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승 여력이 있는 투자 대체 지역으로 손꼽혀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정리역 GTX, 힐스테이트가 같은 이 역세권 주변의 저평가된 주공단지들과 삼본동 우르 아파트 등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남 중원구도 끝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방 쪽 매매 시세를 보면 방사능 가속기로 인해서 구축 지역까지 방사능 가속기 구축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방사능 가속기가 있는 쪽이 오창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에 가장 가까운 청원구가 시세를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테크노폴리스의 GL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4.8억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흥덕구와 맞먹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번 쉽게 꺾이지 않고 쭉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의 투자자들의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은 지켜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 부분은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차라리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세 전국으로 따지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0.05%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이유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전국의 그 입주 물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2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줄어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당분간 2, 3년간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에 다시 한번 그 시세 상승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0.07%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오대광역시는 대전 당연히 상승했고, 울산도 10% 0.10% 상승했고, 광주와 부산, 대구는 보합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인데 5대 광역시는 사실 지역별로 생활권이 달라서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좀 그렇고 지금 전국과 수도권이 좀 더 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구, 금천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이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권이다. 서울은 0.07%로 전주 대비 상승을 했는데 마포와 금천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가 상승을 했다. 마용성의 마포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구 여기는 이제 서울의 핵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의 핵심지가 지금 이미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핵심지의 주택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사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넓어진 갭이 그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가 올라간다고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런 좋은 입지의 주택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그런 흐름 정도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중소형 평형대 임대 문의가 증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청약 놀이는 전세 수요가 꾸준하여 전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 강남, 여의도 방면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통편이 편리한 입지로 선호도가 높아서 수요층은 두터우나 월세 전환 등 재계약 등 시장에 출애되는 전세 물건이 귀한 편이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오금동 5호선 방이역과 3호선 오금역 일대 대림 현대 등의 단지들은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신혼부부 수요까지 가세하여 물량 부족이 시화되고 있다. 사실 여기가 1년 전만 하더라도 헬리오시티 입주 때문에 1년 전이 아닌가요? 1년 전 맞죠? 네. 어쨌든 헬리오시티 입주 때만 하더라도 전세가 남아돌고 전세가 정말 낮은 가격이 아니면은 막 역전세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전세가 귀해지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의 전세를 보겠습니다. 경기는 상승, 인천은 미미한 상승, 약상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9%로 상승했고 인천은 0.01%로 보합권에 가까운 미미한 상승을 보였다. 하남, 고양 덕양구, 수원 권성구, 의왕은 특히 크게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일산 서구는 미미하게 하락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남을 보면 3호선, 5호선 연장, 3기 신도시 건설, 그리고 가밀지구 조성 등의 호재로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동방 상승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호재가 있는데 전세를 막 미리 들어가나요? 과천처럼 미리 청약을 받으려고 들어가시는 건가? 어쨌든 입지적으로도 서울 출퇴근이 용이해. 이건 팩트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남으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신혼부부 수요도 꾸준해서 소폭 올라 출애되어도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덕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코로나19가 덕양구만 간 게 아닐 텐데 어쨌든 전세 물건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해 거래가는 상승하고 있다. 귀하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월세 전환 물건이 증가하고 전세 물건은 갈수록 귀해지고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전세 수요는 증가 추세로 3기 신도시를 전세를 살면서 기다리는군요. 수요 대비 공급 부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 덕양구가 많이 상승했구나. 그래서 하남, 고양 덕양구
수원 권성구, 의왕, 안산, 단원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뭐 행신 이런 데가 사실 광화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서 신혼부부들이랑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매도자 동향지수.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건데, 서울은 79.1%로 지난주 72.7%보다 조금 상승했다. 조금씩 회복 신호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도자 우위 시장, 100 미만이면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100 이상 되는 곳이 충북 말고는 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낮은 수치도 80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 시장이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66.4로 지난주 대비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수 문의보다 매도 문의가 많은 시장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매도가 더 많다. 서울은 79.1로 지난주보다 조금 상승했다. 강남은 많이 상승했네요. 71에서 76.7로 상승했고, 강북은 74.6에서 81.7, 강북도 많이 상승했네. 그래서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에 좀 더 상승을 많이 했다. 그래프를 보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는 100 플러스 그 숫자만큼 매수자 많은, 그리고 매도자가 많은, 그래서 이게 빼기이기 때문에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고 100 초과일수록 매수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자료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시계열 차트를 이렇게 좀 요약한 자료고요. 요거만 봐도 참고가 많이 되는데, 사실 각각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보려면 시계열 자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시계열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거 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네. 네. 시계열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 청원구가 매매 상승 1등이네요.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청주가 이렇지 않았는데, 물론 반상한 가속기가 이 증폭 양을 더 키우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20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그 반상한 가속기가 바꾼 게 아니라 결국 수요와 공급이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종, 그 다음 또 청주 흥덕구, 이렇게 탑3를 충청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는 남양주, 인천 서구, 그리고 대전 대덕구, 군포, 용인 수지구, 노원구, 안산 단원구, 이렇게 되네요. 전년 말 대비로 했을 때는 아직은 올 초에 수원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원이, 그리고 군포, 그 다음에 대전, 수원, 세종, 용인, 수원, 안산 이렇게 되네요. 그럼 반대로 하락 지역은 어떨까요? 거제에 지금 투자자들 엄청 많이 갔다고, 포레나랑 그 유로 뭐죠? 그거 유로 아일랜드, 그리고 춘천도 투자자분들 많이 가셨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이건 전체적인 평균 값이니까 각각의 일본의 신축들은 다른 시세를 보이겠죠. 부산 기장군도 조금 어렵고, 통영, 전주 덕진구, 서산, 광주, 울산 동구, 양산, 파주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하락폭이 지금 상승폭은 다 0.2에서 1.0인데 이건 0.08에서 0.03이라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크지가 않다. 요 폭만 보면 안 되고 이 수치를 봐야 한다.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반면 전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남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포, 서울이 여기에 올라온 게 참, 네, 마음감이 교차하네요. 어쨌든
교양이 아니라 고양 덕양구, 대전 중구, 금천구, 구미, 수원 권성구, 울산 남구, 의왕, 안산 단원구 이렇게 됩니다.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대전이 높고 그 다음에 용인, 대전, 수원, 대전, 세종, 수원, 안양, 울산 그렇고요. 하락 지역 보겠습니다. 논산, 울산 동구가 계속 매매가도 전세가도 하락하네요. 일산 서구, 익산,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부산 남구, 전주 완산구, 부산 북구, 서초구, 여수. 근데 뭐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논산은 조금 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전년 말이랑 비교했을 때는 과천이 지금 뭐 프루지오 서밋 이런 것들이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는 많이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 서산, 뭐 목포, 전주, 진주, 논산, 전주, 덕진구, 안산, 상록구, 익산. 네. 올해는 또 희한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반도를 이렇게 동쪽, 뭐 경남, 경북, 그리고 강원도 이쪽이 작년에는 전세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이게 왼쪽으로 왔네요. 뭐 전주, 논산, 덕진구, 뭐 익산, 서산, 목포 이런 쪽이 전세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입주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동쪽에는 경북, 경남에는 이제 입주가 많이 없다는 걸 뜻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증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시간이고요. 가로가 지역입니다. 잘 나오고 있나? 네.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상승폭이 코로나로 조금 사그러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서울도 역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북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다시 스멀스멀 이렇게 노란불이 켜지네요. 상승을 조금씩 한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아마 규제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면 월세나 전세 이런 임차 비용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임차 비용만큼 매매가가 또 한 번 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전월세 뭐 신고제,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로 최대한 이 전세값이 많이 오르지 못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이제 점점 하려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만 누르는 게 아니라 전세값을 최대한 눌러서 매매값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확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능사가 아닌데 일단 계속해서 누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 강북구, 마포구 이런 데들이 늘고 있고 종로구도 증가하고 있네요. 강남이 이제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언제부터죠? 3월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멈췄어요. 무서워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강남구로 따지면 멈췄고 다른 타 구들과 함께 했을 때 뭐 강서구나 구로, 금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이미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동구도 하락을 멈췄고 강서는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관악도, 구로도, 금천도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도 약상승, 서초는 이제 하락을 멈췄고 송파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 양천구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 영등포구도 하락을 진작에 멈추고 상승. 그 다음에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락이 있다가 멈췄고 동래구는 뭐 꾸준히 조금씩은 상승을 해왔네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거는 이미 38평 기준 8억이니까 시세가. 온천 4구역, 거제 2구역 이런 것들이 입주가 마무리가 되면 동래구도 해수난 못지 않은 그런 부산의 명품 주거지로서 시세를 확고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구도 한 두 주 하락하다가 멈췄고요. 북구도 멈췄고 지금 부산도 신축 위주로는 상승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로켓캐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층 뭐 10층 이런 것들도 이미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창원이나 울산에 그런 1군, 아무리 1군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은 이제 훨씬 사이즈가 큰 이제 300만 인구대 광역시다 보니까 거기에 1급지 아파트로서는 아직 10억도 싸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동부상권은 입주가 거의 없어서 안전은 하겠죠. 그 다음에 사하구, 금정구 이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연제구는 조금씩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구는 역시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갈 놈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구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고 기장은 마이너스네요. 아직은. 그다음 강서구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다시 상승을 조금 했고 동구는 보합, 서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 서구가 상승을 못해서 그런지 지금 오히려 수성구나 뭐 달서구, 남구는 조금 조용한데 지금 서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근 1년간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성구가 또 조금씩 상승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달서구 이번에 그 라운 프라이빗 DL인가? 그게 굉장히 꽤 비싼 분양가 7억 5천이었나요? 34평 기준? 그게 이제 완판이 되고 주변의 아파트들에게도 좀 영향을 준 때문인지 조금씩 상승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올 초 정말 핫했던 인천. 지금은 보게 되면 상승폭이 조금은 지금은 주춤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시기는 조금 사그라들고 송도가 있는 연수구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고 재개발이 많은 남동구 그리고 부평구, 서구 이런 것들은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렇게 구별로 동별로 차이가 지금 조금씩 양극화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흐름들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사실 작년에 반짝 떴다가 엄청 조용해지고 있어요. 재작년에. 광주도 잠깐씩 보니까 뭐 봉선동 포스코 더샵 이런 거는 또 갭이 1억 5천 정도로 또 줄고 있더라고요. 매매가는 또 조정이 되고 전세는 계속 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 물량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시장이 정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규제책이 나올랑 말랑 밀당하면서 잘 상승했는데 이제는 조금 정말 상승장 끝에 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지금 서구 대덕구가 또 상승하는 좀 희한하네요. 대덕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구도 상승을 하고 동구랑 유성구는 조금 조용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울산 광역시 중에 가장 저렴했던 울산이 작년에 한번 조금 1군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그랬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문수로 2차가 이제 8억 신고가를 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구 지웰자이 시티가 고분양가라고 이슈는 많았지만 어쨌든 완판에 성공을 하면서 동구 전체 그러니까 동구가 이제 신축은 5억이다라는
시세를 박아줬고, 이제 동구가 5억이면 중구랑 남구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또 시사점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면서 또 한 번의 시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는 울산은 중구는 조금 하락했고 남구는 또 상승을 잘하고 동구는 또 마이너스네요. 북구는 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7. 생각보다 송정지구가 시세 상승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수도권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목이 많이 아프네요. 여기 세종이 여기 갑자기 항상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세종이 여기가 껴 있어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뭐 수도권 먼저 보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다가 지금 다시 이게 코로나가 시장을 완전 차갑게 바꿔버린 게 아니라 잠깐 댐처럼 이 물을 막아버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어쨌든 피해는 줬지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흐름은 다시 물이 내려와서 상류로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점차 이전의 추세대로 계속해서 관성대로 지나갈 겁니다. 그런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위기로 볼 수 있겠지만 투자나 이런 방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달려주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아까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원이 다시 한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성남은 원래 잘 갔었는데 어쨌든 좀 중원구 재개발 이쪽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분당은 오히려 조금 지금은 조용하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덕양구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산 동구가 이제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서구가 하락세를 조금 더 멈추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안양구와 만안구, 동안구 이쪽은 견조한 흐름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 부천은 정말 꾸준히 상승을 하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도 상승하다가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렇다고 근데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 서울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사실 위에만 보면 엄청 여기처럼 수도권이 화랑일 때도 평택은 혼자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시세를 많이 회복했고, 특히 그 고덕 쪽이나 지제역 인근의 신축 단지들은 시세가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요청하신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리가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 안산 보시면 이제 단원구, 상록구가 있는데 크게 구분 없이 서로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안산선 호재 플러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안 올랐었던, 작년만 해도 푸르스름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천, 광명은 사실 서울이랑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과천도 지금은 조금 안 좋지만 다시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도 상승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타이밍이고, 남양주는 오히려 구리가 화랑일 때는 조금 주춤하다가 구리가 식을 때는 지금은 남양주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오를 때도 올랐고 지금 다시 수원이 또 오는, 그러니까 경부 라인이다 보니까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처인구보다는 기흥부 수지구가 이 흐름에 동참을 하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경부 라인과 함께 흐름을 같이 할 거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현지구나 뭐 이런 것처럼 택지지구에 의한 공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사실 신축 시세를 보면 또 여기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포, 의왕, 여기 또 경부 라인이랑 흐름을 같이 하는 마찬가지 도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남시는 강동구와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도 수원, 화성 이쪽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밀려나면서 이쪽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조금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파주는 일산, 뭐 양주 이런 데까지 세탁기가 다 됐습니다. 이따 널어야겠네요. 네, 파주는 어쨌든 하락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이쪽에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분양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천도 지금 수도권과 그 광역시 분양권 규제로 인해서 일부 그 신축 단지 혹은 그 분양권들은 피가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뭐 큰 변동이 없는 보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안성이 뭐 스타필드나 평택과 인근에 있어서 조금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쉽게 덤빌 그런 지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짧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그 다음 김포는 물량이 정말 많은데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는 또 조금 상승을 하다가 또 한 달 전부터는 또 하락을 하네요. 동주천도 양주랑 같이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광주도 지금 오산, 안성, 이천 이런 데처럼 상승이 떠밀려서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성인데요. 사실 화성은 너무 커서 동탄 1, 2기도 있지만 뭐 송산 그랜시티도 있고 남양 뉴타운도 있고 행정타운인가요? 아무튼 너무나 넓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땐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동탄역 인근의 신축들은 계속해서 시세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는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강원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가 이렇게 연단되어 있는 거 아니라 각각 개별로 보시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원주로 이사 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강릉 가는 건 당연히 더 없고, 그래서 각각의 도시로 봐야 되고 투자를 할 때도 섬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와 매도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춘천은 마이너스, 근데 그 마이너스가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강릉은 플러스했다 마이너스했다 오락가락하고 있고, 원주는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도시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에 있고, 뭐 더샵이나 이런 데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기업 도시나 뭐 혁신 도시 이런 데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너무 그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보시고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투자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충북. 충북에 참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정말 매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른 데들 다 시장 이렇게 수도권 좋을 때 혼자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 이게 언제야? 15년도에 잠깐 상승하고 14년도 요때 외에 15년도면 뭐 16, 17, 18, 19 계속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심리도 많이 꺾여 있었고 제가 임장을 많이 갈 때도 청주는 부동산이 망한 데가 되게 많아요. 아파트 단지에 딱 하나 있는 가장 좋은 몫의 부동산도 망해서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거래도 없었고 힘들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투자처가 부동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시장이 움직이니까 전국의 시황을 항상 잘 보는 게 중요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오히려 그 너무 높은 호가를 잡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낮은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찾아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 너무 대충 넘어가네. 청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상당구와 성원구는 사실 올해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 것들이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0.1% 상승이지만 여기 안에서도 신축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청원구, 흥덕구는 신축이 많은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청원구, 뭐 오창 거의 다 대부분 반이상이 신축이고 뭐 테크노 그리고 뭐 율량 이쪽도 거의 다 뭐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신상등이 더 빨리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흥덕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주도 여기도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는 시장이긴 한데 워낙 인구가 25만인가요? 30만이 안 되고 시장 자체가 조금 청주보다는 작기 때문에 작전을 잘 짜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천은 딱히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한 게 충남은 작년에 천안이 그렇게 상승을 할 때도 천안의 지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신불당이 지금 분양가에 떡을 쳤는데도 사실 서북구는 그렇게 별다르게 막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구축 아파트들이 많고 지금 신축 위주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천안도 천안 한번 분석해보면 좋겠네요. 그죠? 천안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군 입지와 나머지 뭐 2, 3군 입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요거에 대한 갭매우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해서 다음 영상으로라든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천안은 이제 하락은 하진 않고 그렇다고 상승도 아니니까 애매모호한 상태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주도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 아산은 그래도 좀 여기는 상승을 하네요. 모종동, 배방읍 이쪽 위주로 조금 신축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평균에 있어서는 아산이 좀 더 반응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논산은 거의 보합에 가깝고 계룡도 마찬가지고요. 당진도 마찬가지. 서산은 입주가 계속 맞나봐요.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걸 거의 2년 내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런 데들이 기회 땅이 될 수는 있지만 요새는 워낙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까지 가야 할까라는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 전주 보겠습니다. 전북으로 넘어가서 전북 최대 도시 전주인데 전주도 사실 에코시티, 뭐 효천지구 이쪽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시세는 그렇게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구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부터는 여기도 전체적인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완산구가 덕진구보다는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좀 더 선호하는 입지인데 지금 둘 크게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지금은 아직 상승장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익산, 운산, 군산 그냥 그렇네요. 근데 또 군산을 투자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천동, 뭐 수성동 이쪽으로 신축 위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분양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주택 수에서도 빠져 있고, 그리고 뭐 주택 총 가격의 10%만 있으면 어쨌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온다는 건 나중에 향후에 위험성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등기를 칠 것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쪽으로 넘어가서 목포, 순천은 목포는 많이 하락을 하다가 조금 잦아든 것 같고요. 순천도 오락가락 하다가 사실 순천은 작년에 조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이 입주 물량은 많지 않아서 큰 상승을 못해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보합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양은 또 가끔 느네요. 근데 광양은 인구가 물론 소득 수준은 높다 하지만 인구가 한 1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만 빵 분양해도 지금 신들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10만이면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이 1000만이잖아요. 900만? 950만? 그러면 서울의 지금 100분의 1 크기잖아요. 근데 서울은 헬리오시티 하나 입주하면은 전세가가 출렁출렁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00세대가 입주하면 100배니까 10만 세대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500세만 들어와도 아마 여기는 출렁일 겁니다. 그런 리스크는 항상 감안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여수도 사실 입주 물량이 딱히 없는 곳이라 꾸준히 가기는 하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경북 쪽 보시면 포항은 남구 북구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포항은 남구가 입주 물량이 좀 더 빨리 해소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포항 대잠자이나 효자동, 뭐 SK 뭐 이런 데는 이미 지금 작년 말부터 상승을 해왔고 전체적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0.04%라는 작은 수치지만 플러스를 한 것 같고요. 북구는 아직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순서가 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도 투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고 지금 그래서 그런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또 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형곡동이나 뭐 송정 그리고 도량 그리고 뭐 문성파크 자이 그쪽도 그렇고 저쪽에 이제 확단의 뭐 우미린 센트럴 뭐였지? 아무튼 그런 데들도 상승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지방 지역들까지 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안동 딱히 큰 거 없고요. 창원은 차트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양산은 조금 하락했고 거제는 하락을 많이 하다가 약간 멈춰선 모습이고 진주는 어쨌든 진주의 입주 물량은 7, 8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봐야 알 것 같은데 뭐 크게 빠질 것 같진 않다. 지금 분위기에선.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여기도 투자자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김해 이제 원도심 아니면 율화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김해 쪽은 잘 몰라서 모르는 쪽은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통영도 잘 모릅니다. 제주도는 꾸준히 안 좋네요. 이렇게 해서 매매 증감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처음 해봤는데
목도 좀 아파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전세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볼게요. 특징이 있는 대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성북구, 서울도 어쨌든 전세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리센치가 전세가 2억 3천이 올랐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봐서 지금 전세가 많이 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은 편이라서 해운대, 수영구, 남구라고 해서 전세가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도 꾸준히 입주 물량이 지금은 부족한 형국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다음 인천. 인천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는 있는 곳이라 전세가가 올 초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 조정인 상태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건지는 좀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를 보면 광주는 조금씩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구, 광산구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특히 광산구가 좀 더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당연히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오름의 추이가 올 초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드리고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은 계속해서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지금 올해는 이번 주엔 특이하게 남구가 1등을 했네요. 보통 중구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남구도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대 광역시 이렇고요. 수도권도 전세가 더 모자라지고 있다. 추세상으로. 세종도 전세가 상승하고 있다. 수원 다시 부족.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래를 못해서 그런 거지 거래가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전세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팔달구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살기 좋은 영통구나 권성구, 장안구 이쪽으로 좀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은 딱히 전세 시세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고 고양, 덕양, 일산, 동구 특히 덕양구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덕양구 아파트들 한번 요 방송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안양, 만안구, 동안구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부천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명, 평택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안산은 또 본격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은 입주가 몰려있던 올해 3월에서 5월까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남양주, 구리 둘 다 부족하고 용인도 부족하고 하지만 처인구는 안 부족하다. 부족한 건 기흥구, 수지구다. 시흥도 조금 전세가가 오르고 시작하는 것 같고 군포도, 의왕도, 하남도 많이 오르고 있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오산은 그렇게 안 부족하다. 파주도 안 부족하다. 인천도 충분하다. 안성, 김포, 양주, 동두천 모두 적정한 만큼 공급이 되고 있다. 광주도 그래도 좀 오르네요. 광주 화성은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춘천, 강릉, 원주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청주는 청원구가 또 전세가가 오르고 있네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충주도 오르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 천안, 동남구, 서북구 큰 변화 없습니다. 공주, 아산, 논산 마찬가지고요. 계룡이 전세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만이 안 될 거예요. 당진, 서산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서쪽이 그렇게 입주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가 강세가 아니다. 작년과는 다른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남도 마찬가지겠죠. 전남 작년에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북, 경남이 전세가는 향후 더 좋아질 전망이겠죠.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중에서 볼 만한 거는 구미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경남에서는 창원이 별다른 게 없고, 양산, 거제, 진주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해도 마찬가지고, 통영 그런데요. 제주도 그냥 보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를 조금 빠르게 마쳤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우위 지수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락했던 게 상승은 하고 있다. 서울도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00이 넘던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조금 상승했다. 강남이 그래도 강북이 강남보다는 높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37.4. 그저 그렇고요. 대구가 51.5. 그냥 그렇네요. 그나마 인천이 높은 편입니다. 높고 광주가 38.5. 그냥 그렇고요. 대전이 역시 100을 초과하면서 아직 심리적으로 많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울산도 잠깐 반짝이다가 최근에는 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56.5. 근데 아마 이거 올라가겠죠? 수도권은 75.7. 강원도가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네요. 68.6. 충북이 굉장히 급속도로 심리가 좋아져서 100을 초과했습니다. 충남은 큰 변화는 없고요. 52점으로 되어 있고, 전북은 32.9. 더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남이 그래도 전북보다는 심리가 많이 살아있어서 62.6이라고 되어 있고, 경북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47.2로 절대적인 값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경남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은 44.8이다. 기타 지방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58.1이고, 제주는 멍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시세 여러분들과 같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조금 혼자 보게 되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아마로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